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을 이상현입니다. 네, 최근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갭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규제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영끌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갭 투자 형식으로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될 간략한 진행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물건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 가보도록 하겠고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힘 빌려보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무료로 전화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금요일에 부동산 오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과 지역 분석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뉴스를 트시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 어떤 지역은 역대 최고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요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방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사는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전국 아파트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 그다음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한 8년 정도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21년도 기준은 이제 4월달 기준입니다. 이제 올해 4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거죠. 지금보다 더 이거 실제적으로 더 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국적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2013년도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평방메타, 그러니까 3.3 평방메타니까 한 평입니다. 평당 1,936만 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4,482만 원, 2배가 넘게 올랐고요. 8년 사이에 2배가 넘은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20억 된 거고요. 5억짜리 아파트 10억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올랐느냐 쭉 봤더니요. 13년도부터 16년, 17년도까지 16년도까지는 그냥 그만 어떤 형태로 그냥 오르긴 했으나 17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2017년도부터 해서 정부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규제였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은 손을 대지 않고 집값을 계속 자극을 시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368만 원짜리가 2,815만 원. 경기도에서도 이제 거의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30평대 아파트 10억 미만짜리는 없다. 경기도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색깔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전국적인 통계가 1,070만 원 정도 되었던 아파트 가격이 1,983만 원 정도. 이것도 한 2배 정도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779만 원짜리가 1,38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긴 해도 그래도 올랐죠. 655만 원이 이제 822만 원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 중소도시를 얘기를 하는 광역시는 그래도 인구가 100만 또 100만 이상 되는 광역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2016년도 이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만 오름폭이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계속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8년, 2014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 한 7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방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색깔별로 이제 다르죠. 보시게 되면 이제 A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정도 3년 정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 특히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 5개 광역시의 증가율이 뚜렷했습니다.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혁신도시 1단계와 그다음에 현재 산학연, 실제로 산업과 어떤 그 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정책적인 어떤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1단계, 2단계, 혁신도시 1단계, 2단계가 진행되면서 5개 광역시의 증가율이 뚜렷했다. 검정색 부분이 이제 5개 광역시입니다. 나머지도 오르긴 했으나 이제 5개 광역시가 더욱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 B 구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수도권으로 연동이 됐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5대 광역시는 증가폭이 좀 줄어든 편이고 기타 지방은 조금 하락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프상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러 춤을 추듯이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이 기간 2019년도까지도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했었으나 정말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2019년도 4월부터 2021년도 4월 이제 얼마 전까지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전 지역이 다 동반 상승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A 구간과 B 구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현재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기타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방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택 공급량이 위축되고 뭐 현재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택들도 현재 공급이 안 됐고 아파트 대체 투자 대상이 없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선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 뭐 임대료가 얼마, 나머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 구간 동안에 수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다음 정부까지도 주택 공급량이 바로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정책 공급량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기 말 정도 돼서야 만들었던 정책은 현재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나 돼야 이제 입주가 될 테니까요. 입주가 돼야지만 가격은 안정화됩니다. 발표됐다고 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아파트 이제 없죠. 그게 2015년도 기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 2020년도 9월까지는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 근데 전국의 주택 가격도 평당 2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도 찾기가 어렵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평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15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변동이 짧은 기간 안에 거의 2배부터 3배 가까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3년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까지 8년 정도로 봤을 때 그럼 얼마만큼 상승을 했느냐 봤더니요. 서울 지역은 8년 사이에 132%가 올랐고요. 수도권 지역은 106%,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땐 85%,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78%, 근데 기타 지방이 26% 이런 형태로 올랐습니다. 8년 사이에 132%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가격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급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그 주변에 이제 가격을 조금 더 흔들어 놓으면서 가격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국 아파트 또 5개 광역시까지 봤을 때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평균 수익률이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1.2% 정도 됩니다. 11.2 그리고 변동 리스크가 7.1
변동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조건들, 또 외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대외 경제 여건들,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처럼 뭐 그런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이 1.6.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울과 기타 지방 수익률 차는 3.6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빨리 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심리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겠습니다. 청약이 지금 현재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청년 특별공급 이런 것들 좀 손을 본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청약 당첨 기준을 봤을 때 최저 당첨 가점이 57점, 만점이 현재 84점이죠. 84점 만점 중에 57점 정도가 최저 당첨되는 기준이고요. 평균 당첨 가점이 이제 59점입니다. 59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현재 평균적으로 당첨받을 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최고 당첨 가점이 64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 35점을 합산을 해서 84점. 84점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청약에 당첨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녀 1명 포함한 부양가족 2명이 30대 같은 경우는 최대 청약 가점이 52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 최저 당첨 가점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긴 하나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거와 좀 별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가 신혼부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대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는 청약 불가능. 왜냐하면 최고를 한다 하더라도 5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서울의 당첨 커트라인이 35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1년도 57점으로 22점이 높아진 거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청약 가점제를 좀 높였죠. 점수를 높게 형성을 해서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약 무주택 기간 10년 잡고요. 만약에 22점을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청약 통장 저축 기간 15년 이상 채운 사람도 이거를 만점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17점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22점이 부족한데 최대치로 잡아도 17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 특히 이제 2030, 20대 말부터 3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집을 마련해야 될 사람들,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상당수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그러면 현재 평형대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따져봤더니 최저 당첨 가점 46평방미터 A형 타입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평수로 따지게 되면 46평방미터면 현재 한 13평, 14평 소형 평수죠. 한 18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게 경쟁률이요. 1873대 1입니다. 1873대 1이고요. 최저 당첨 가점이 73점, 평균 당첨 74.5점, 최고 당첨 가점이 7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9부터 해서 59, 74, 74까지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보통 400대 1에서 현재 1800대 1까지 이렇게 경쟁이 심했다라는 얘기는 뭐 이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주변보다도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분양받고 당첨만 되더라도 로또거든요. 순간적으로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급 물량이 일반 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경쟁이 더 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점수가 되지 않으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도 현재 가점 평균 커트라인을 봤더니 김포 지역이 56.8점 정도 돼야 되고요. 남양주가 52점, 부천이 26.9점, 성남이 66.1점,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 57.3점,
파주가 48.2점까지 이렇게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가평, 양주, 양평 이런 지역들은 거의 20%대에서 뭐 현재 10%대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 김포라든가 성남, 안양, 그다음 파주 이런 지역들의 경쟁률이 좀 높았다. 당연히 이 지역들로 관심들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지역에서 탈서울을 하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가 확보되고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들, 대부분 다 GTX 노선과 연결된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더 심한 거고요. 청약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1대1 상담 도움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 이건 이제 필수 불가결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동일 구조의 아파트 구조가 그만큼 그 주변에 많이 집단 주거지로 형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틀은 공급 후 규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랬던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현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1대1 상담이라든가 문자 상담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사무실로 내방하셔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1대1 상담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다세대와 근생인데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9분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는데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볼 지역입니다. 거주 목적으로도 좋고요.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데요.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와 근생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동 고급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준공 완료된 물건이고요. 주거용지로 해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게 14개. 근린생활시설이 또 2개가 있습니다. 아주 소액으로 또 투자 가능하고요. 1, 2억 정도면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당연히 내가 지금 다주택자다 한다면 이제 근생 쪽으로 또 생각하셔서 월 임대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도보 약 9분에서 8분 정도 거리고 그 주변 환경이 워낙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 다세대 주택과 근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실용 면적이 40.5제곱미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 정도 시세고요. 근생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주택가와 파락군이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부지, 이게 강남 서초에 있는 실제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연립부터 해서 신축 부지들이 없습니다. 매물 자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성이 높은 거고요. 또 보유한다거나 거주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또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죠. 똑같은 형태로 경부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강남, 역삼, 도곡, 대치, 근데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또 아래쪽은 서초면 RNCD의 업무 단지가 펼쳐지고 주변에 또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만큼 편의시설도 가장 좋은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학군 시설이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학군 수요가 계속 차고 흘러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세비섬, 센트럴시티와 또 설해마을 그 주변에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당연히 먹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진다. 그 주변에는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 공간이면서 교통 또 교육 문화시설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중에서도 한남 IC부터 양재 IC 구간이죠. 이 구간이 실제적으로 이제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이제 복합예술문화단지 주거상업시설로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보시고요. 롯데타운과 삼성타운, 롯데는 아직까지 뭐 현재 착공을 하진 않았으나 이제 착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와 편의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워낙 밀집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시설부터 해서 극장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고요.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어떤 그 개선 사업, 그러니까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 근린생활시설은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또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보증금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또 잡으시면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강남 지역에 이런 것도 한번 늘어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0번 누르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서울의 중심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고요. 도보로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은 역세권,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죠.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역과 역삼역 도보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고요.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다. 임대와 또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 도보 약 3분 정도, 4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 거기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주거나 업무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약 26.19제곱미터 시작하고요. 시세가 3억 1,700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레너 직장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우리나라 이제 신생산업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꾸준한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고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나 지속적인 미래 가치, 또 토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까지 높고요. 그 주변에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역삼역과 강남역, 현재 신부단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이제 유동인구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대기업들, 또 그 주변의 중소기업부터 현재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주변이 워낙 업무지구로 활성화되어 있는 업무시설의 현재 가장 표면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이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아서 이 주변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고요. 강남역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대형 상권들, 뭐 그 지역들 또 외부에서도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30 세대들에 관련된 업종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혼자 사는 인구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그냥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제 수치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임대 놓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 잘 돼 있죠. 교육시설부터 문화시설도 행정구역, 또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교통시설들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경기권으로 나가는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망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 대부분 다 강남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유동인구가,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 특히 뭐 주거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월등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와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소 가치가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또 개발하면서 당연히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종전은 업무시설이 없었죠. 업무시설이 같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중소기업부터 해서 벤처기업들, 현재 작은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직장인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당연히 임대 수요와 그에 관련된 수요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군 일의 최대 개발 규모다. 강남 지역의 최대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파 지역의 종합운동장부터 탄천, 그다음 한강 정비권역,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구간 개발하고 상층부에는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돼서 국제로 복합지구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부터 같이 만들어지는 현대자동차 때문에라도 이 주변에 있는 직장인 인구가 거의 100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교통 여건도 그만큼 개선이 돼야겠죠. GTX A노선, C노선, 그다음에 위례신사, 현재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하 6층까지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관광객들 쇼핑하러 이 지역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과 연결된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역들, 특히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들, 일반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600에서 800%까지 한 용적률이 상향됐다. 이거 때문에라도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300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도 가능합니다. 주거로 썼을 경우에는요.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된다. 월세는 보증 2천만 원을 105에서 130만 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여러 채 보유하시면서 뭐 현재 노후 생활 준비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되팔면서 시대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역삼역, 강남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봐주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원합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료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던가 문자는 샵 3989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용산구 청파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확실합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리시 교문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물건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청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3억 2,3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백화점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세한 소개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산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무주택자들의 지금 현재 그 지난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0%대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지금 현재 그 주택에 매입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대출도 막히고 또 내지는 아파트 가격 또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갭 투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는 연끌을 해서 우리가 그 빌라든 다세대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상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용산은 우리 서울의 중심이지요. 강남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갈 수 있는 서울의 중심인데 많은 고가, 많은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개발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이 청파동에는 지금 현재 역을 얘기를 한다면 지하철인데 남영역 1호선 또 내지는 4호선 숙대역에서 역세권 6호선 경의중앙선까지도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청파동입니다. 1.5룸 다세대이고요.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1.5룸이면 룸이 하나가 있죠. 룸 하나 있고 화장실, 거실, 이렇게 주방 이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지금 32.58 거의 한 10평형이 된다라고 보시는데 시세는 3억 2,300에서 3억 3천이면서 실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2억의 전세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실투자금은 1억 2,300에서 1억 3,3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용산에 지금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용산은 많은 지금 그 개발 호재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죠. 용산국제 업무지구 지금 한참 2026년도까지 해서 뭔가를 이뤄내겠다라고 하고 거의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개발 호재가 있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에 대한 부분은 업무지구가 많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가 또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증가하는 그런 상태이면서 완전히 교통에 대한 부분은 뭐 완전하게 모든 게 사통팔달이죠. 강남, 여의도, 우리가 시내 중심 이렇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는 우리가 중심에 있다라고 봐서 임대는 수요가 충분하게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만다는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 또 일자리의 창출, 또 중장기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용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인 용산구로 제가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 파급 효과가 있는 큰 호재라고 합니다. 좀 하나하나씩 입지 분석 짚어볼까요? 네, 용산의 입지 분석은 용산하면 배산임수죠. 강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산을 끼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곳에 사는 부분에 배산임수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접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용산을 놓고 봤었을 때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전철 4호선, 1호선, 6호선 충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면 바로 건너면 강남이고 또 여의도라든가 시내들은가 신촌 충분하게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용산 중심이지요. 이곳에서는 지금 많은 이제 학교들도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숙명여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조금 넘어오면 이쪽으로 그 서강대라든가 신촌내 지금 세브란스 연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세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접해져 있고 업무지구로서 상당히 많은 그런 수요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입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앞서 제가 여쭤봤듯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이 부분으로 거의 한 20년이 될 정도의 지금 국제 업무 지구로서 대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망대라든가 또 이제는 고급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짜여 있는데 112층짜리가 들어간다라는 걸로 인해서도 주변은 상당히 바뀌어진다라고 보시고 업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인원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IT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서도 충분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강남의 삼성에 지금 현재 고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의도에는 지금 현재 국제 업무지구로 인해서도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남양역, 숙대역, 서울역에 인근되어 있는 미군 기지이죠. 이곳에 지금 거의 25%만 남은 상태에 보다 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엔사라든가 수송부라든가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거의 한 700세대, 600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A, B로 나눠진다면 우리는 전쟁 기념관도 많이 가봤죠. 이곳에 갔었을 때 또 여기 새롭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거는 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이라든가 문화의 유산인 공원이라든가 또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마지막 2020년도, 23년도죠. 지금 2021년도인데 2023년도까지의 공원 내 지금 현재 녹지는
복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지금 용산에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여기를 갖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2027년도까지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남산과 지금 한강을 이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녹지축으로 만든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여기에 미군 기지에 대한 용산공원 조성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푸른 숲으로서 또 내지는 생활권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개발 호재를 놓고 본다면 이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입니다. 우리가 철로에 대한 부분이죠. 철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노후되어 있는 그런 철도인데 이 철도가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또 뭐 GTX라든가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KTX라든가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상당히 우리가 많은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환승을 하려면 굉장히 10분이라는 거리가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북부 역객제권을 개발을 하면서 3분 이내에 단축할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만든다라고 하고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GTX B 노선과 GTX A 노선이 지나갑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분이면 삼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청량리까지도 갈 수 있어서 GTX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은 끊임없이 업무지구로 업무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너편에 수도요거 자리에 교육청이 이전을 합니다. 이 교육청이 이전하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어마한 지금 현재 인구, 여기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이렇게 용산은 끊임없이 개발한다고 그랬지만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여기 관광호텔이 이미 들어섰지요. 하지만 국제전자상가가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문이 거의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라고 해서 통으로 하나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가 실리콘밸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 외국인들도 같이 어우러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서 지금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현재 역사가 있죠. 이 역사는 용산의 역은 서울역, 용산, 청량리 세 개 우리의 지금 현재 서울에서 대표적인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무지구가 증가하면 일자리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교통호재가 발달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주변에 또 개발 호재, 추가적인 호재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만큼이나 좀 매매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 좀 일러주세요. 네. 지금 현재 그 용산은 강남과 거의 맞물리는 시세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이나 용산의 투룸이라고 하면 거의 6억대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 부분이 완공돼서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건축주한테서 바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룸인데 지금 새롭게 하는 거는 4억대가 넘어서 5억대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3억 2,300으로 3억 3천에서 3억 2,300으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2억 원에 지금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억 2,300에서 1억 3천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청파동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죠. 많은 수요가 따를 수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첫 번째 물건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부동산 지역도 딱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건입니다. 구리시 교문동인데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중랑 IC 등 도로교통망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라면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분석 좀 주실까요? 네.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에 8월 30일자에 발표가 났죠. 10곳이 발표가 나면서 지금 구리의 교문지구도 같이 발표가 난 지역입니다. 이 교문지구라고 하면 송파하고 지금 현재 강동구하고 연이어져 있는 아주 서울에서 근거리에 있는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은 서울의 안전하게 근거리,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교문동입니다. 경의중앙선 양원역이고요. 중량 IC에서 인접하면 여기에서 북부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 진입하거나 또 내지는 시내 진입하는데 상당히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3룸이고요. 3룸이고 화장실 2개 완벽하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까지 줄 수 있는 풀옵션이고요. 전용 면적이 54.48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지금 현재 70제곱이 넘습니다. 그래서 70제곱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그야말로 가질 수 있고요. 시세는 지금 4억 8천에 4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전세가가 높아서 실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교문리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세대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교문지구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8월 30일자에 같이 지금 현재 발표가 난 지역인데 딸기원 1지구이지만 여기는 교문지구입니다. 인창지구라든가 여기 수택지구라든가 재개발 사업으로서 한참 지금 현재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리시 자체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서울에서 근접해서 한강변에 끼고 있는 마지막에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속도로망이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추진되고 있고 별내선이죠. 8호선이 연장을 하고 있으면서 개발 호재는 나름대로 상당히 앞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내 중심으로 간다거나 상봉을 간다거나 청량리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강동 송파를 갈 때도 대중교통으로 충분하게 이룰 수 있어서 주변의 인프라 편리한 생활권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구리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도 장점인데요. 일단 서울과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환경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현재 이곳에 지금 강동이라든가 선호동이라든가 인접해 있다고 해서 다리만 넘으면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경계가 서울하고 구리에입니다. 구리지구에 지금 현재 교문지구에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곳에 지금 현재는 전철은 양원역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상봉으로 나가고 또 내지는 망원역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6호선, 7호선, 1호선 모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 접근할 때도 자동차를 이용하면 시청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강남까지 넘어오는데 30분이면 되고요. 송파까지 넘어오는데 15분이면 되고 상봉까지 가는데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출퇴근하는데도 별로 우리가 교통명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옆에 보면 다산신도시라든가 하남미사라든가 왕숙이라든가 별내신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이 구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모든 여기에 그 행정할 수 있는 행정 지금 현재 그 처가 이곳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리와 여기에 지금 현재 구리와 서울과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지하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든 게 있는데 이곳에 지금 구리시청이라든가 구리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한양대학병원이라든가도 주변에 같이 교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대형 상권이라든가 여기 아울렛이라든가 여기 그 농수산 그 도매라든가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간편하게 살 수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교문 지구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같이 여기 6,000세대로서 2,000세대, 1,000세대, 3,000세대로 인해서 6,000대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내에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상봉에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과 대형마트 우리가 충분하게 40층 넘는 건물들로 이렇게 상봉해 있기 때문에 같이 1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집중받는 이유가 주변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재개발과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호재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구리가 이제부터 이제 뜨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에 하남이라든가 그 옆에 강동이라든가 천호동 많은 개발이 됐습니다. 고덕도 새롭게 지금 현재 신도시가 들어갔고 하지만 구리는 그동안에 잠잠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알까고 나오듯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8월 30일자에 겸은지구에 지금 2,000세대가 가겠노라 하고 발표가 났습니다. 해서 겸은동 일두인데 같이 어우러서 6,000세대가 될 것이고요. 서울의 경계로서 동측에 입지하고 있는데 서울 입지 여기는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서울의 지금 현재 지역에 상당히 갖춰져 있는데 바로 옆에는 서울에 그 하나의 산이 있다면 여기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아서 풀려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망우산이라든가 구룡산이라든가 아차산이나 이런 축이 하나로 엮어져 있어서 이거를 둘레길로 지금 한차 공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에 조성을 연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택지구, 인창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도 많고 노후되어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해서 새롭게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구리는 옆에 지금 남양주지요. 남양주시에 보면 여기는 다산이라든가 여기는 별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이미 이곳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구리보다도 훨씬 더 거리는 멀지요. 서울에서 인접하기가. 지금 현재 구리에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에 대한 부분은 사업 승인이 끝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거고 1지구는 지금 현재 동의율이 70%를 받았습니다. 동의율이 70%가 받아서 곧 지구 지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이 주변에 있는 구리는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리가 앞으로 더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8호선입니다. 이렇게 암사동에서 송파에서 8호선이 지금 현재 구리시청을 끼고서 넘어오기 때문에 구리 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이 8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2023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는데 이 개통이 되면 지금 이 겸은지구는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암사대교도 만들어지지만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 한강 밑으로 지금 현재 터널이 완전하게 다 뚫려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량리를 이용해서 또 내지는 망우역을 이용해서 GTX까지 같이 어우러서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망우에서 별내에서 지금 현재 가운데가 지금 현재 구리인데 구리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은 GTX가 청량리를 이용해서 망우에서 지금 현재 정차를 하게 있어서 겸은지구에서 망우역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GTX B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참 공사하고 있죠. 고덕지구, 고덕과 지금 현재 구리대교라고 합니다. 고덕대교, 구리대교를 두 개 호칭을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물려 있습니다. 여기는 고덕이고 여기는 구리입니다. 이 구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서 이게 세종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죠. 제2경부고속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량이 지금 현재 다리의 교량이 별로 없는 게 장점이라고 보셔서 조감도지만 거의 한 80%가 지금 현재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포천에서부터 중량 IC까지는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리에서부터 고덕으로 넘어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가 이게 다 된다면 30분이면 단축할 수 있게끔 되고 여기가 광주라든가 경기도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근하는데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한강변에 있는 마지막 지금 현재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개발 호재라는 그 부분은 구리 월드 디자인 지금 현재 센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거의 50만 평입니다. 이 50만 평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자족평으로 해서 인구 여기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여기 관광도시도 돼서 앞으로의 구리는 충분하게 집가 상승이 충분히 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리 가격은 지금 3룸입니다. 3룸에 지금 현재 화장실 2개인데 4억 8천에서 4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3억 8천이고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리시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좀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인데 요일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유망 부동산 알아보는 것부터 지역 임장 활동까지 좀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같은 번호로 방송 끝난 후에도 연락드려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